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제 하이드로제닉 아이온이란 말이에요. 하이드로제닉의 뜻이 뭐라 했죠? 이 하이드로제닉이라는 말이 바로 전자가 몇 개? 전자가 한 개뿐. 그런 상황에서의 오비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오비탈을 나타낼 수 있는 파동함수를 뭐라고 했죠? 오비탈을 나타낼 수 있는 파동함수를 뭐라고 했죠? 오비탈을 나타낼 수 있는 파동함수가 그게 바로 웨이브 펑션. 아시겠어요? 파동함수예요. 파동함수. 오비탈을 나타내주는 수식이 바로 파동함수. 그거에 대해서 뭐 파동함수를 레디얼 파트로 바꾸고 앵귤러 파트로 바꾸고 막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크기를 제곱하면 뭐 프로바빌리티 덴시티 펑션도 있고, 그 다음에 레디얼 파트에다가 제곱을 해가지고는 거리의 제곱을 또 곱한 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고, 그에 대한 그런 식의 수리적 전개 과정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 가지 필요한 함수들이 있었다고. 그런 걸 다 외워야 돼. 알겠지?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오비탈 자체로부터 뭔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아낼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아낼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때 만약에 첫 번째 그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고 싶다.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첫 번째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고 싶다 하면 어떤 계산 방법을 활용하면 돼요? 그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떤 계산 방법을 택하면 돼요? 그건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잖아요. 바로 요렇게. 그렇지. 그렇지. 자, 허세. 네. 얘 이름이 뭐라고요? 그거요. 이름이 뭐라고요? 파동함수. 파동함수. 영어로 웨이브 펑션. 웨이브 펑션. 자, 그 웨이브 펑션은 양자수 뭐가 경계 조건이 되죠? 웨이브 펑션은 지금 양자수 뭐가 경계 조건이죠? 그렇지. N, L, ML 이 세 가지가 경계 조건이 된다고 했죠? 네. 자, 근데 이때 만약에 내가 역학적 에너지 요걸 알고 싶어요. 그럴 때 이 파동함수에다가 뭘 연산하라 그랬어요? 파동함수에다가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를 연산하라고 했었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진짜로 역학적 에너지가 나오고 그 다음 파동함수로 다시 돌아오고. 기억나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은 지난한 그 미분방정식 혹은 선형대수 계산이기 때문에 직접 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 만 보자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그때 이 역학적 에너지가 어떤 꼴로 표기가 되느냐? 바로 짜잔. 저런 꼴로 표현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일을 꼭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좋았어. 됐죠? 네. 좋았어. 자, 이때 n은 뭐겠어요? 주양자수. n은 주양자수고요. 주양자수니까 조건은 어떻게 되겠어요? 1, 2, 3 해서 자연수. 이런 걸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수식은 기가 막히게도
첫 번째 1 보어 모델 결과와 같습니다. 보어 모델 결과와 같습니다. 알겠죠? 보어 모델 결과와 같습니다. 의도한 건 아닌데 기가 막히게도 계산을 해내면 저런 결과가 나오면 아주 신기한 결과에 도달합니다. 물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상수 부분이 약간 달라요. 미세하게 약간 다른데 뭐 소수점 7, 8자리에서 약간 달라지거든요. 약간 달라지는데 뭐 그런 거 정도를 제외하면 이 형태 자체는 보호 모델하고 완전히 같은 결과입니다. 뭐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건 알겠죠? 그렇지. 좋았어. 이때 두 번째 바로 짜잔 요렇게 됩니다. 시타 파이라기보다 이렇게 씁시다. 쏘리 이렇게 쓰도록 합시다. 자, 여기 잘 보시면 L은 뭐예요? L은 가군동량 양자수였죠. ML은 자기 양자수였죠. 여기 나와 있는 이 N이 누구를 얘기하냐면 바로 즈 양자수란 말이에요. 즈 양자수.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N 주양자수가 바로 에너지 상태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가군동량 양자수나 자기 양자수가 뭐냐에 무관하게 주양자수만 같으면 에너지 상태가 같아진다. 아시겠죠? 어디서? 수소 원자에서. 아시겠죠? 수소 원자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N이 같으면 뭐라고 하느냐? 우리말로는 축퇴, 영어 표현으로는 degeneration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 또 이제 묘한 표현 하나 나오죠. 축퇴, degeneration.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로 다른 오비탈. 자, 오비탈이 분명 서로 다른데 기가 막히게도 에너지 준위가 같아집니다. 이런 현상을 뭐라고? 축퇴. 축퇴. 아이고. 자, 쓰셨죠? 네. 쓰죠. 그래서 이때 이거와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지. 위로 갈수록 만약에 더 고에너지 조건이다 라고 하면, 자, 주양자수가 n이 1이다. 그럼 어떤 오비탈만 하나 존재할 수 있죠? 네. n이 1, 주양자수가 1이면 어떤 오비탈만 하나 나타날 수 있죠? 바로 1s 오비탈만 나타날 수 있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n이 2다.
그러면 어떤 오비탈이 나타날 수 있죠? ES 오비탈과 EP 오비탈 몇 개가 나타날 수 있어요? 3개가 나타날 수 있죠. 그 다음 주양자 수가 3이면 3S와 3P 오비탈. 그 다음 뭐도 존재할 수 있죠? 3B 오비탈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묘하게도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S 오비탈은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이 얘기는 뒤에서 할 건데 한 가지가 나타나고 P 오비탈은 3가지가 나타나죠. D 오비탈은 5가지가 나타나죠. 알겠죠? 그 다음 주양자 수가 만약 4다. 여기까지만 써봅시다. 그러면 4S 4P 4D 이외에 뭐도 나타날 수 있죠? 4F 오비탈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F 오비탈은 몇 가지? 요렇게 7가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냥 홀수의 나열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1, 3, 5, 7 무슨 말 나겠죠? 그 다음은 9개예요? 그 다음은 9개죠. F 다음부터는 그냥 알파벳 순이거든요. 그럼 굳이 만들자고 하면 뭐 F 다음 G, H, I, J, K, L 하면 되는데 그때는 그냥 계속 홀수로 1, 3, 5, 7, 9, 11 계속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고 F 오비탈까지만 고려하면 전 우주에 있는 모든 원소의 전자 배치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F 뒤에 뭐 G, H 다 있는데 수학적으로는 있지만 물리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만 해두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다가 어디까지? 주양자수 뭐까지? 무한대까지 쭉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런데 주양자수 무한대가 되면 여기에다 무한대 넣으면 에너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0. 에너지 0이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 상황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주어져 있는 그림에서 보시면 자 3s 오비탈, 3p 오비탈은 같은 오비탈일까요? 당연히 다른 오비탈일까요? 다른 오비탈들이죠. 다른 오비탈들이죠. 그런데 에너지가 어때요? 근데 에너지가 어때요? 다른 오비탈들인데 에너지가 어때요? 같아졌죠.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한다? 디제너레이션. 아시겠죠? 이 디제너레이션은 고전 역학적인 계산으로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오직 양자 역학적인 예측으로만 나타나는 현상이 디제너레이션이고 이게 바로 양자 역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오늘을 꼭꼭 기억해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됐죠? 이제 됐죠? 좋았어. 그 다음 줄게요. 네. 줄게요. 지우자. 자, 두 번째는 뭐가 또 하나 있을 수 있냐면 두 번째는 요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군동량. 뭐라고요? 가군동량. 자, 가군동량 영어로 앵귤러 모먼텀. 아시겠죠? 이 가군동량 여러분 물리 시간에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래서 아마 이 가군동량이 고전 역학적 표현으로는 maybe 보통 L 이렇게 많이 표현이 되고 네. 방향 벡터가 있고 선운동량 벡터가 있고 이제 얘가 이제 선운동량 벡터라고 하면 이게 R이라고 하면 쟤는 방향 벡터고요.
이때 이 각운동량이라고 하는 건 선운동량 벡터하고도 수직, 그 다음에 이 여기에 있는 방향 벡터하고 수직인 상태에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을 때 요 녀석이 R 벡터 곱하기 P 벡터. 여기서 이제 요 표현은 외적이라고 하는 어떤 그 연산 방법이죠. 물리 시간에 배운 적 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크기만 보자고 하면 각운동량의 크기는 방향 벡터에다가 선운동량 곱하고 끼인 각 사인 시타였나? 그래서 요 각도가 세타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기억나죠? 잉? 네. 그래서 저렇게 규정된 물리량을 그 각운동량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오비탈에서도 찾아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어떻게 찾아낼 수가 있느냐? 아이고. 야, 중간에 지운 나이? 네. 줄게요. 지우자. 자, 두 번째 이 계산 방법. 바로 요겁니다. 짜잔. 우리가 예전 앞서 양자역학에서 계속 표현했던 그 표현 그대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각운동량을 뿐만 아니라 어떤 물리량을 알고 싶다. 그러면 그 물리량에 해당하는 뭐가 있을 수 있다? 연산자가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 뭐 어떻게 계산, 실제로는 이제 한 번 미분하거든요. 파동함수 한 번 미분 한번 나오는데 뭐 그게 뭐 어떤 꼴의 미분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는 없고, 어쨌건 그런 연산자가 명령하는 대로 연산을 하면 뭔가가 튀어나오는데 그게 연산자가, 그게 바로 각운동량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역학적 연수 계산하는 거랑 비슷한. 네, 맞습니다. 똑같이 계산하면 계산, 구체적인 계산은 다른데 계산의 어떤 표현 방식이 같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연산자를 활용해서 어떤 필요한 물리량을 구해낸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기가 막히게도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그 크기. 이 크기가 어떻게 표현되느냐? 크기가 보통 그 크기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L 플러스 1 루트 H 바,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쟤를 계산하는 것까지 할 필요 없어요. 알겠어요? 일반적으로 파동음수를 일반해를 놓고 그 연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수리적 부담이 있으므로, 저게 각운동량 크기가 적혀있는. 네, 각운동량의 크기가 저렇게 됩니다. 크기가 저렇게. 네. 자, 우선 쓰시고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쓰시고요. 자, 어떻게 쓴 거냐면 H라고 쓰고 위에다가 짝대기를 하나 더 그어준 거예요. H라고 쓰고 위에 짝대기를 하나 씁니다. 자, 그러면 저 표현의 의미가 뭐냐? 자, 여기 L. L이 뭐겠어요? L이 뭐겠어요? L. 바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각운동량 양자수입니다. 왜 L을 각운동량 양자수라고 하는지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군동량 양자수로 가군동량을 바로 크기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가군동량 양자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네. 자, 그리고 참고로 여기 난데없이 들어있는 이상한 표현은 뭐냐면 바로 요 놈입니다. 얘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상수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세크. 바로 그 유명한 플랑크 상수죠. 플랑크라는 사람 이름 기억나요? 네. 플랑크 무슨 연구로 노벨상 받은 사람입니까? 뭐라고? 결국엔 그렇죠. 근데 뭘 연구하다가 바로 흑체복사 이론. 흑체복사 알고 흑체복사? 흑체복사 사실은 어디서 얘기 많이 하냐면 천문학. 예, 천문학에서 뭐 이렇게 태양이 반짝반짝해요 할 때 뭐 흑체복사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흑체복사 현상은 사실은 양자역학 시대 이전부터 있었어요. 왜냐하면 뭐 수천 년 전부터 하늘에 해는 떠 있었을 테니까 흑체복사라고 하는 이론은 아주 예전부터 있었다고요. 근데 그거를 고전역학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양자화라는 개념으로 흑체복사 현상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건데 그것에 대한 업적을 쌓은 사람이 바로 플랑크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요 상수를 플랑크 상수라고 하는데 이때 여기에 있는 이 H 뭐라고 하는 애는 관습적으로 플랑크 상수를 2파이로 나눈 값을 이렇게 축약해 놓은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 오비탈들에서 가군동량의 크기가 어떻게 표현된다? L 플러스 1 H 바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이 L 값은 어떻게 표현돼? L 값은 또 L은 이때 L 가군동량 양자수니까 0, 1, 2 해서 n 빼기 1. 아시겠죠? 그래서 주양자수가 정해져 있으면 그것에 의해서 가군동량 양자수가 정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 되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L이 0이다. 무슨 오비탈 얘기하는 거예요? S 오비탈. 1이다. 뭐예요? P. 2다. 뭐예요? D. 이렇게 되는 거 알겠죠? 오! 그러면 0 넣으면 뭐예요? 0 넣으면 뭐예요? 0 곱했는데 1 무슨 0, 1. 자, 0 넣으면 어떻게 0 넣으면 0 되겠지? 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S 오비탈 전자는 가군동량이 야. 없습니다. 무슨 말 되겠죠? 알겠어요? S 오비탈에 있는 전자는 가군동량이 없습니다. 뭐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데 묘하게도 이때 각 운동량의 지축 성분, 각 운동량의 지축 성분 보이시죠? 그 각 운동량의 지축 성분이 어떻게 보통 LZ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바로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우후. 무슨 말 알겠죠? 저렇게 표현이 됩니다. 아하. 됐죠? 네, 가군동량 양자수였죠. 네, 가군동량 양자수입니다. 자, 근데 ML은 뭡니까? ML은 자기 양자수죠. 그래서 이 ML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L에서 L까지 이렇게 규정되는 양자수입니다. 알겠죠?
계산 결과, 계산 과정 전혀 모르셔도 돼요. 그렇죠? 그냥 이런 결과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LZ가 정확히 뭐예요? 뭐라고? Z축 성분이요. 가운동량의 Z축 성분. 가운도랄 양자수의 뭐라고? L이 가운도랄 각 운동량의 Z축 성분이 자기 양자수로 표현이 된다고요. 거기에 플랑크 상수가 곱해져서. 무슨 말 알겠어요? 저 L이 가운도랄 양자수야 그냥 아니 그냥 그래 그래 이렇게 바꾸자. 그래. 이렇게. 저 L을 양자수로 쓰기도 하는데 그 L을 그냥 가운동량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저렇게 쓰도록 합시다. 헷갈리자면. 그리고 이때 놀라웠게도 X축 각 운동량의 X축 Y축 성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양자역학적으로 어떤 오비탈에 있는 그 전자의 각운동량 크기는 명확히 알 수 있고 지축 성분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뭐는 모른다? X축과 Y축으로의 성분은 그게 크기가 뭔지 방향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방향은 있는데 그 크기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X축이랑 Y축 합친 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합친 거 모릅니다. 근데 전체를 크기만 알고 이거 말고는 다른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전체를 알고 Z축으로 알면은 전체도 크기밖에 모릅니다. 전체 전체도 방향은 모르고 크기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Z축 성분만 알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바로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확정성 원리를 적용을 하면 이 두 성분을 알아낼 수 없다를 또 수학적으로 계산해낼 수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자, 그러면 예를 들어 L이 만약에 가장 간단한 1이라고 하자. 1. 만약에 2면 어떻게? 2면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가장 간단한 0 하면 어떻게? 0. 0 넣으면 0 없잖아. 그러면 0 넣으면 이것도 0이잖아. 그럼 0은 다 000이니까 의미가 없지. 가장 간단한 1 한번 생각해 보자고.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요 녀석의 그 각운동량 크기 어떻다는 얘기예요? 1 곱하기 1 더하기 1 루트의 h바. 알겠죠? 네. 그럼 계산하면 뭐 나온다는 얘기예요? 루트 2 h바. 그리고 이 녀석의 지축 성분. 자, 지축 성분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L이 1이면 ML은 뭐가 나오죠? L이 1이면 ML은 뭐가 나오죠? 뭐가 나올 수 있냐면 바로 보시다시피 얘가 요 상태에서는 ML이 마이너스 1, 0, 1 요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럼 요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h바 이거나 0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0 넣으면 0이거나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1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1이거나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럼 이 각각의 의미가 뭐냐? 의미가 또 기가 막힙니다. 자, 만약에 지축 성분이 마이너스 h바
마이너스 H 바 라고 하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요런 식의 XY 지평선 XY 지평선에 자 이렇게 XY 지평선에 수직하게 그려주고 자 요 아래쪽 방향으로 각운동량의 지축성분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바로 요게 전체 각운동량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자, 전체 각운동량 크기가 얼마라고요? 여기 크기가 루트 2라고 했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요 크기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1이라고 했죠? 네. 그럼 이 경우는 뭐까지는 알 수 있냐면 각도까지는 알 수 있어요. 45도. 그러면 자기 양자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L이 1일 때 마이너스 지축으로 지축 성분이 있는 상태로 각운동량이 이런 방향으로 뻗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이 전체 각운동량의 X축, Y축 성분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이 상황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축 성분이 아래쪽으로 보시다시피 지축 성분의 각운동량이 남극을 향하고 있을 때 전체 각운동량의 크기는 요곳의 루트 2배 정도인데 얘가 X축 성분, Y축 성분을 알 수 없으므로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어디다 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요 어딘가에로 방향을 향하고 있는 각운동량이 바로 이 녀석의 각운동량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즉 양자역학에서는 어떤 전자의 각운동량을 결국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없다?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그때 네. XY의 크기는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XY 크기? 아니 글쎄요. 모르겠네요. 크기까지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왜냐면 하나가 작다고 하나가 아주 크다고 하면 뭐 크기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클지 작을지도 알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XY의 합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크기는.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더 논의는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요 성분하고 요 크기만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LZ가 0이라고 하면 이건 이런 식의 지축에 대해서 자, 여기 XY 지평선이죠. 그럼 이때는 각운동량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크기 루트 2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얘는 뭘 얘기하냐면 그 자기 양자수가 0이라는 뜻은 지축 성분에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다? 지축 성분의 각운동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축 성분 각운동량은 존재하지 않은 채 전체 각운동량 크기만 루트인데 얘가 어디로만 뻗어 있다? X축, Y축 어디론가 뻗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X축, Y축 어디론가 뻗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어디 방향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마지막 이 LZ가 H바인 것은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 XY 지평선에 대해서 요 지축의 요 위쪽 방향에 대해서 요렇게 45도가 되게 거리 루트 2로 뻗어 있는 것이 전체 각운동량 크기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낼 때 저 양자수가 이 의미를 갖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어차피 뭐 각운동량 크기에서도 X축, Y축 성분을 뭐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뭔가 고전역학적인 의미를 찾아내고 이런 건 되게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냥 이런 결과가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L이라고 하는 녀석을 각운동량 양자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럼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좋아. 그래서 여러분 학교 교사 프린트에 이런 내용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나올 때가 있으니까 이런 내용이 있나 보다라는 거 같이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좋아. 다음 시간에 봅시다. 선생님. 저희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저희 이번에 화학 맡으신 선생님이 작년 2학년 1학년 마치셨던 선생님이라서 똑같은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작년 작년 시험 문제가 다 있으니까 좋아요. 14기 맡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14기. 알았어.